농구부 동아리장 오진우라고 합니다. 우선 동아리 소개랑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저희 동아리의 목표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합, 실력 향상 그리고 건전한 취미 생활을 이 세 가지 목표를 두고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활동은 일단 동아리를 시작하기 전에 동아리원들의 실력을 파악하고 그 실력에 맞는 훈련이나 이런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3대3 경기나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그 이상을 하게 됩니다. 우천시에는 체육실에서 농구와 관련된 영상 시청 및 자습을 하게 됩니다. 1년간 저희가 활동을 했는데 하면서 슈티비에도 몇 번 출연했고 또 농구 실력도 많이 애들이 향상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선후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단합되고 친해졌습니다. 우천시에는 저희가 단순히 선수들의 퍼포먼스 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팀이 왜 강한지 또 왜 그런 플레이가 좋은 플레이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게 영상을 시청하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영상을 통해 통찰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매듭 기간에는 이제 그 동아리 시간에 자습을 하면서 좀 더 부족한 공부를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랑 날씨 등 때문에 여러 악조건 때문에 밖에서 뛴 횟수가 1년 동안 좀 적었어서 그게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여학생들을 동아리에 참여를 못하게 했는데 이유는 사실 너무 빡세게 뛰기도 하고 몸싸움 부분적인 부분에서 여학생과 뛰기 힘들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면 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리 도서부장 11 순종 임가은이라고 합니다. 1학기, 2학기 나뉘는데 이거는 저희 1학기 도서부 사진이고요. 네, 저희 첫 번째로 한 행사는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셰익스피어를 중심으로 한 행사고요. 여기는 이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등록을 하는 장소이고, 네,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퀴즈를 내고 이제 퀴즈를 맞춘 사람만 도장을 받고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슈링클스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 사실 오늘도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금요일에도 점심시간에 오시면은 슈링클스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네, 다음은 이제 자기가 뽑은 동화책 표지를 직접 그리는 거고, 네, 여기는 또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들 중에서 유명한 구절들을 필사하는 구간입니다. 네, 그 다음은 여기 저희 동아리 내에서 했던 활동인데, 자기가 원하는 혹은 그냥 막무가내로 뽑은 책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쓴 다음에 네, 이렇게 서로 돌려가면서 읽은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른 부원들이 했던 에코백 만들기였고요.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끼리 활동을 그 동아리 시간에 열심히 했답니다. 다음은 2학기인데요. 저희 2학기 새로운 멤버들 빠진 사람들도 몇 있고 들어온 사람들도 엄청 많아서 네, 이거는 저희 2학기 동아리 멤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네, 어린 왕자 행사고 많이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코너가 몇 개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도장 이렇게 그 초록 녹여가지고 스탬프로 찍어서 모양을 만드는 활동이었고요. 또 다음은 이제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질문을 적었고 질문에 대한 각자에 대한 대답을 붙이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어린 왕자에서 나온 한국 문구들과 영어 글귀들을 합쳐서 필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은 저희 도서부원들이 각자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하나 선정해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2문장씩 선정을 해서 이거를 다른 학생들이 필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혹시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쓰셨던 필사했던 문구들은 다 저희 도서부원들이 선정했던 문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크리스마스 원래 행사를 하려 그랬는데 사정이 조금 예의치 못해서 크리스마스 행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꾸몄고요. 조금 사실 홍보차 나오기도 했는데 저희가 사실 화목제 때 도서부에서 행사를 하나 해요. 부스를 하나 하는데 이제 약간 탐정놀이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몇 시간 전에 알았는데 8학년인가 9학년에서 좀 비슷한 방탈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포스터가 똑같아요. 그 생긴 게.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저희도 메일로 보냈고 거기도 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쪽은 방탈출이고 저희는 2021 한목제 도서부 행사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팀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월요일까지 신청이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저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부 뷰 기장 원지호입니다. 먼저 저희 방송부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부는 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영상을 담는 렌즈를 통해 소명의 모습을 담고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로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로고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뷰의 V자를 기본으로 해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저희 뷰의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고요. 옆에 흩날리는 표시가 보일 텐데 그 표시는 정확한 컨텐츠 제공과 뷰의 컨텐츠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이거 로고 바뀐 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시즌별로 이제 로고를 새롭게 만들어서 항상 이렇게 매 시즌별로 바꿨었고요. 이 로고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로고들은 저희가 진행했던 컨텐츠들의 메인 로고들입니다. 저희는 뉴스룸 팀과 유튜브 팀으로 분할해서 활동을 했어요. 뉴스룸 팀에서는 뉴스 제작을 중점적으로 해서 뉴스 앵커 촬영들을 진행하고 직접 취재를 나가고 현장 촬영들을 해왔고요. 유튜브 팀에서는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런 컨텐츠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 업로드된 컨텐츠들을 유튜브에서 캡처를 해온 사진이고요. 저희가 저희 자체적인 활동도 했지만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제이코하고는 찬양 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업로드가 안 되고 있고 샘물학교 방송반하고 연결이 됐었는데 이것도 많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청어람 학생회에서는 외부교류팀하고 콜라보를 해서 컴패션 홍보 영상을 제작했었고 수능 응원 영상도 제작을 했습니다. 소리카페에서는 많이 보셨죠? 존쌤이 느끼하게 그것도 소리카페하고 콜라보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찬란한 순간들은 항상 너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한 영상인데 예고편입니다. 이것도 곧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 교복 광고를 촬영을 또 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저희가 연말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는 좁은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컨텐츠의 스틸컷입니다. 좁은 문은 다양한 보드게임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컨텐츠로 우승 상금 10만 원을 두고서 6명의 플레이어들이 각 스테이지를 통과하는 탈출 프로그램이고요. 각 스테이지마다 탈락자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단 한 명만이 탈출을 하게 되는 신개념 탈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 방학 중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앞에서 자세히 얘기 못 해드린 컨텐츠 설명이나 다른 다양한 정보들이 홈페이지에 다 적혀 있으니까 네이버에다가 소명학교 방송부라고 검색하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 많이 보시고 9학년 친구들은 내년에 방송부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동아리에서 동아리 부장을 맡고 있는 11학년 경청반 박예암입니다. 먼저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이름을 들으면 뭔가 랩하는 동아리인 것 같지만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술이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는 부서이고요. 먼저 저희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동아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아리에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협동과 관점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활동하는 게 동아리이다 보니까 서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또 하나의 주제로 다른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활동이 동아리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 세잔이라는 프랑스 화가가 한 말이 있는데 한 그림에 두 개의 다른 관점이 존재할 때 더욱 생동감이 넘친다라는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보고 동아리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예술 문화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바탕으로 관점이라는 목적을 선택해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로버트 벨이라는 화가가 예술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같은 종류의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각자 선정한 후에 이것이 명사가 아닌 동사가 되도록 하자라는 생각으로 각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다양한 활동들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첫째 주에는 주제와 관련된 예술 문화 작품을 찾아보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는 그 감상한 예술 작품과 자신의 관심 분야를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개인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또 그 개인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는 활동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서로 나누고 또 자기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 생각보다 동아리 시간이 짧아서 많은 주제를 하지 못했는데 3가지 주제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예술, 두 번째로는 영화, 세 번째로는 글의 주제로 저희가 활동을 했는데 첫 번째 주제에서 예현이는 책을 읽고서 사회소명이랑 연관을 지어서 해양 보호 구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자료를 만드는 활동을 했고 현이는 좋아하는 음악들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영상이 저한테 있는데 혹시 나중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선민이는 2 더하기 2는 5라는 영화를 보고 저항의 방법들을 찾아서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고 찬혁이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식혜를 만들어서 동아리 시간에 다 같이 갖고 와서 나눠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은영이랑 하은이는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OST를 피아노로 쳤는데 영상이 없네요. 그래서 아쉽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태연이는 자기가 전에 봤던 단편 영화랑 글을 연관지어서 음악을 개사를 하는 활동을 했고 은영이는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써내려가는 활동을 했고 저는 뮤지컬 김종욱 찾기라는 공연이 있는데 이 공연의 대본을 읽고 그 대본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의 심정에 맞게 독백을 써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아니라 한 주제에 대해서 모든 애들이 그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활동을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저것밖에 못 보여주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는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나누는 생동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동아리를 만들 일이 생기거나 동아리를 선택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동아리 종류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을 중점으로 두는 동아리가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아니면 관점을 가지고 여러 생각을 나누는 동아리가 필요한지 그거를 잘 생각해보고 동아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코디부의 동아리장 최은서. 동아리원 윤시훈, 이서윤입니다. 먼저 패션 코디부란 것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패션 코디부는 패션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입니다. 먼저 패션과 코디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패션은 특정한 시기에 널리 유행하는 의복이나 차림새 등의 양식을 말합니다. 코디는 의상이나 화장, 액세서리, 잡화류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발표는 3가지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동아리 진행 방식에 관해서랑 두 번째는 드로잉, 세 번째는 직접 코디한 활동을 담은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는 패션 코디를 알아보기이고요. 저희는 코디네이션의 기본기와 체형별, 분위기별, 계절별 등등의 코디 방법들을 영상을 통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본 영상들에는 코디 팁, 체형별 코디, 계절별 코디, 브랜드 특색 등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분석해보기입니다. 각자 조사하고 분석해보고 싶은 주제를 정하여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또 발표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패션 일러스트 그려보기인데요.
네, 저희는 일단 랜덤으로 주제를 뽑아서 생소한 패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직접 디자인도 해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접 스타일링하여 입어보기입니다. 네, 저희는 각자 집에서 준비한 옷들을 가져와서 입어보고 사진을 찍어서 색감을 보정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입어보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집에서 또 이렇게 코디를 해본 사진들입니다. 발표를 마치며 무엇을 입든 무엇을 신든 무엇을 타든지 자신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빛나는 옷감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네. 이상 패션 코디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다트업 동아리장 10경청 허주은입니다. 네. 이름이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이제 이게 코딩 동아리거든요. 이게 코딩과 이제 코딩을 시작하다라는 뜻의 스타트업을 합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동아리를 만들 때 세 가지를 중점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고 협동심을 키우고 창의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제가 기획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제가 처음에 양식을 줘가지고 동아리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왔습니다. 이제 동아리원이 이제 결과가 있잖아요. 제가 한 5개 정도를 추려왔는데 이렇게 디스코드 날씨 알림봇이라고 챗봇으로 날씨를 물어보면 날씨를 알려주는 식으로 만드신 분이 있었고요. 자판기 시스템과 퀴즈를 만드신 분도 있었고 이제 코딩을 애초에 처음 시작하셔서 기본으로 파이썬을 한 것을 이제 보여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에 관심이 갖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연관지어서 코딩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핸드폰 앱이나 게임을 제작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고 조금 이제 지적이게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발표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는 저 순서로 할 겁니다. 넘겨주세요. 네, 팀원 소개는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저 보시는 팀원이 있고요. 저희는 10학년, 11학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열매쌤과 슈퍼맨쌤이 계십니다. 그 밑에도 인쇄하기까지 많이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는 저렇게 세 팀으로 만들었고 기존의 소담수담은 저런 저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인원도 많고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저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활동 보고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활동 시작할 때 뭔가 문서가 두서없이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서 저희가 처음에 저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게 되었고 저렇게 각 폴더마다 글을 저희가 막 여기서 요청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글을 받아서 저렇게 담아서 소담수담을 최종 인쇄기까지 저희가 보내드리는 과정을 저희가 담당했습니다. 네, 저희는 저렇게 4학기를 맡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나온 게 가을학기 79호밖에 없잖아요. 저 나머지 2개가 지금 동시에 80호와 81호가 동시에 인쇄되고 있고 82호는 지금 원고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와 있고 저게 79호입니다. 저희는 저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월에 해당하는 행사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거를 가려내고 글을 선정해서 그렇게 저희가 글을 학생들한테 부탁해서 받고 저희가 쓰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최종 인쇄까지 보내드립니다. 네, 피드백인데 요게 저희 팀원한테 받았는데 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